이제 증권시장은 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지금 한국 증시 자 2600 간다. 2600은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사상 최고가거든요. 직전 고점이거든요. 예, 한국 증시 2600 간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주말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또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주말 무방 온라인 강연회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도 5일 이평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5일 이평선을 완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회복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시세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시세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짧은 조정이 나올 때 너무 불안했거나 무서웠던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응? 그죠? 전문가가 있어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시장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후에 여기서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과 함께 눌림 주고 나서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께 언급드렸는데, 자, 오늘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정도 반등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반등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이번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혹시라도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기존의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찬스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이렇게 강세가 나왔고요. 장중 내내 선물지수도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결국에는 왔어요. 그죠? 아침에 선물지수가 갭으로 출발해서 급등 나왔다가 장중 내내 출렁거렸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흐름 자체가 모두 강해요. 선물지수도 5일 이평선을 회복할 정도로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겨우 지수 조정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겨우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다 그래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같이 고점에서 물량을 팔고 귀신같이 또다시 바닥에서 재매수하는,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도 주도주 섹터의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잔파덩이이기 때문에 그냥 잡고 버틴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회원 중심으로 이제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겨우 요거밖에 안 빠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장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빠지는 거 무서워하신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가가지고 뭐 빠지기 직전에 한 뭐 5% 10% 손절하는 거, 이런 거 무서운 사람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겨우 요거 빠졌어요, 요거. 겨우 요거 빠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복되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 코스피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급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뭐 좀 빠졌다고 무서워하고, 그죠? 걱정하고,
난립니다. 혼자 주식하면서 무서운 사람들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무방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전문가하고 할 거면 전문가 말이라도 좀 잘 듣든가.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방에 오시는 회원님들, 우리 방에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단타 종목 져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분들은 오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 매매하는데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셔가지고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 차분하게 하실 분들만 하셔라. 우리 방은 단타 안 친다. 단타 치긴 치지만 단타 안 친다. 주도주 가지고 중기 대시세를 만든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주식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한 달 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한 달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한 대표는 대박 터진 종목은 1년도 가져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여기서 지수 폭락 나오고 나서 저점 V자 반등 나온다고 하고 나서 지금 한국 증시는요. 3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가다가 이거 잠깐 빠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장을 제가 다 예측을 하고 그동안 대시세를 만든 겁니다. 가다가 잠깐 조정받았죠.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주식하면서 이런 등락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조금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될 때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때는요, 커요.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강세장이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보세요. 강세장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훅훅 밀어버립니다. 훅훅 밀어버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못 이겨낼 정도면 주식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가다가 또 올라오고 훅 빠졌다가 올라오고 훅 빠졌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장세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들. 요건들. 겨우 요거 잠깐 빠지고 올라가고 잠깐 빠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무섭고 이런 걸 가지고 조바심 나고 전문가들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100% 대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를 귀신이나 이런 작은 시세까지도 대응하는 귀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방도 오시면 안 돼요. 알고 하시라고. 전문가 방에 가시더라도 믿고 따라가실 거면 따라가시고, 너무 잔파동 보지 말고 믿고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시고, 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무방에서만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격이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근데 이 반등,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본격적인 반등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반복되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액션은 취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자,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자 1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자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자 좋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오늘 이 반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 시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유튜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거 말고 유튜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이죠. 자, 토요일 날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증권 강연회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2시간 34분이나 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무방 들으시고 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더 들으세요. 두 번째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위기 아닌 기회인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위기 아닌 명백한 기회다라는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올 때 주어 담아야 될 핵심적인 섹터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는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강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잘 보세요. 일단 지금 증권시장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단기적인 지수 조정을 이끌었었던 원인이 뭡니까? 단기 급등한 상태고요.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최근 국내 증시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온 거예요. 조정의 폭은 그냥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코딱지만하게 안 빠졌어요.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면 최근 조정은 그건 조정도 아니다. 그죠?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면 최근 조정은 조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정도 조정으로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서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오르고 나면요, 푹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갔다가 요만큼 빠지고 잠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일단 시장을 분석하려면 최근에 증시가 왜 조정을 받았는지 그 원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에 따른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밀린 겁니다. 그죠? 밀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부분들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핑계 불가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데 따라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는 상태가 되고 있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증시가 대폭락이 나올 것처럼, 지난 3월달처럼 폭락 장세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지난 3월달처럼 폭락 장세 나올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마른 격으로 매물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흔들어대죠.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국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하고 서비스업 PMI 지수, 생산 지수, 그리고 부동산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좋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좋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추가 경기 부양책 준비하고 있죠. 그죠? 경제 지표 좋죠. 미국 증시가 올라갈 만합니다. 그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코로나19를 신경 써요?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한 그런 상태다라는 측면이고, 그걸 핑계로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줄기차게 주식만 팔고 주식을 하나도 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못 샀고 좀 싸게 사야 되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대는 것이죠. 흔들어대니까 누가 던집니까? 기관이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주식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던지는 겁니다. 최근에 단기로 올랐다가 좀 빠지니까 무서웠고요. 빠질 때 주식을 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줄글장차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고 여러분들이 던진 주식을 외국인들은 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인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미국 증시가 좋고 미국의 경제지표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뭐 200몇 대까지 266명까지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일요일이고 또 휴일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그래서 줄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클라이막스 정점에 달할 거로 보여집니다. 정점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겠죠. 거듭 얘기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시적으로 충격은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살아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내 증시 하락세가 상당히 과도했고, 그래서 오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등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벌써 시장은 반등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 구간에서 지수 최소한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 구간이 1에서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 근데 이 구간은 뭐라 했습니까?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현금을 가지고 신규로 주식을 매고자 하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갈아엎어서 주도주로 옮겨 탈 분들은 이 구간, 이 위치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5일선 위에 올랐고 코스닥은 완벽하게 5일 이평선 위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지 않은 매수세로도 주가가 2.4% 급등이 났다는 얘기예요. 나올 물량을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응?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반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말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죠. 그런 와중에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게 되면 증시가 어떨 것인가, 그런 관망장세는 일단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결국엔 다 신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 그리고 2022년까지 미국은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살아나죠. 여기다 한국 증시 상승률 1위, 6월달 산업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요, 또 그 얘기하죠. 지금 7월달, 8월달 지금 홍수지고 수해 피해하고 그죠? 홍수지고 거기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7월에서 8월달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3분기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미 지나갔죠. 코로나19 확산세만 조금만 진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분기 쪽에서는 경제지표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은 잠깐 추천받고 다시 가는 겁니다.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를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장세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더 짓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반도체 시장 다 올라갔고요, 여러분들. 그죠?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자, 여기다가 또 이게 뭐합니까? 유동성이지, 유동성이 여러분들. 시중 부동자금. 한국은행에서 3천조로 3천조.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정부의 얼마 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엄청난 자금들이 증권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증권시장으로 또다시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시장에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며칠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맞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유동성은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급만 따라주면 증시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는 올라가는 겁니다. 증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홍영님 어서 오시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코스피 2400 뚫었다. 거침없이 증시 더 간다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코로나19는 더 이상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가뜩 큽니다, 이거. 크레딧 스위스하고 맥쿼리하고 HSBC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 증시는 2600까지 간다는 얘기가 납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응?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외국인 투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저렇게 낙관적으로 해놓으면요. 저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저런 리포트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2600이면 어디예요,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입니다.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 조만간에 코스피 직전 고점 2600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예, 분명히 해드렸어요. 해드렸습니다. 2600포인트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형성됐던 박스권 밀집대 상단을 뚫었고 이미 2017년에 대세 상승을 이미 전환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매물 그렇게 저항이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20년 내 최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게 얼마나 큰 장인지 여러분들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쫓아가고 있다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조정이 막상 나왔어. 막상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아서 주식 못 사죠. 또 그동안 물려있으니까 올라오니까 물량 털고 싶은 겁니다. 언제 사요? 이제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경신하면 그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응? 주가는 이렇게 단기 상승에 충분하게 주둘림 조정 주고 할 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막 올라갈 때 막 달려가서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되 가슴으로 머리로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저 멀리 시세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저 멀리 100% 200%갈 종목을 이런 조정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차트만 보면서 단타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기회를 잡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VIP를 가입하더라도 이런 데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원래는요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강원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밀린 거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 갈 만한 정도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서 조정받더라도 가서 잠깐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었던데 그냥 돌발악재가 나서 이만큼 더 밀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분명히 반격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분들 혼자 하실 거면 하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직장인분들,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분들. 그래서 주식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목 장세는. 못 이겨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이겨내죠. 그죠? 뭘 알아야 이겨내죠. 주식이 어떤 원리로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지. 어디가 기회고 어디가 파는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올라가다가 잠깐만 빠지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한 대표가 괜찮습니다. 무방에서 얘기하고 방송에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면서 조금 참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주길 바라는 그런 매매는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은. 하지만 한 대표대로 가다가 잠깐 놀림 주고 다시 갈 겁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저가에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응?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던지고 투매하고 그죠? 오늘 장이 이렇게 올라와도 한 대표가 장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서워서 못 사요. 올라온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삽니다. 왜?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 무너졌거든요. 그죠? 한번 올라와도 무너졌거든요. 주식이 경험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못 사요. 제가 그렇게 이 시점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현금 인도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포트폴리오 주도주 아닌 이상한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탈 수 있는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무방을 백날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방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VIP 다른 매니저님들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에 안 오셔도 좋으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혼자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한 대표하고 같이 하는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한두 분 계셨죠. 우리 회원님들도. 응? 한 대표와 같이 하는데도 갔다가 잠깐 눌리는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몇 분 계셨어요. 다른 분들하고 잘 이겨냈지만은. 자, 결국엔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최소한 하반 경직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올라왔죠,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분명히 안정된 것이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오늘 이 반격은 시장의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격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번 주 정점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단기 중적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안 밀립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밀려요?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겠죠. 기가 막힌 매수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저가 매수의 기회는 없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흔들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흔들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홀랑파랍이고 조금만 빠지면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다 무서울 것처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장 전망도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드린 겁니다. 응?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합니까? 실적과 성장성 있는 핵심 주도주들은 먼저 회복을 시도한다. 오늘 참 어디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에? 어디가 올랐습니까?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을 먼저 회복한다. 말씀드렸죠? 뭐 코스피 종목 몇 개나 올랐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2차전지 올라왔죠, 여러분들? 5G. 그래도 나왔죠? 네. 왜 5G 같은 종목군들은 그렇게 한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회를 못 잡으신지 답답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G는 지금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솔리드라든가 서지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HFR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 다 설명드렸었죠. 제가 HF라고 이노아이스라고 뭐 KMW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차트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추세 깨졌다고 다 던져버립니다. 어? 모르는 사람들은 추세 깨졌다고 무섭다고 다 던져버려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응?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종목들 흐름 자체가 단기 상승에 따른 단기 상승 후에 자 추세적인 흐름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펀더멘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겁 안 난다 그랬어요? 네, 성육장님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6천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뭐 얼마만큼 매매하느냐 틀린 거고요. 주식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10억 매매하는 사람들은 1%만 빠져도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금액으로 계산하면서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10억 매매하고 100억 매매하는 사람들은 1%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는 계산하면 주식 못하는 겁니다. 응? 시장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5G는 지금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핵심 주도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치고받고 사고 팔고 맨날 정신없는 그런 매매 해가지고 100% 완벽하게 대응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대응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세상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간혹가다 한 번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위치는요. 팔면 요 정도 선에서 파는 것이고 살면 요 정도 선에서 사는 겁니다.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증권회사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흐름을 알면 이겨내는 것이고 흐름을 알면 나오는 조정이 오히려 기가 막힌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실적과 성장성 있는 핵심 주도주가 먼저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실적과 성장성이 살아있는 주도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또 나오잖아요. 징글징글합니다. 아우, 더 얘기 안 하고 싶은데도 다 올라오죠,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올라온 거 보세요. 2차전지 올랐고 상대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5G 오늘 제일 많이 올랐고 카메라 모드 스마트폰도 올랐고 OLED도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올랐어요. 반도체가 오늘 제일 조금 놀랐네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동반해서 소폭 올랐죠. 모두가 동반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한 겁니다. 그러나 코스피 대형주들은 몇 종목밖에 못 갔죠. 이슈 테마주들 이낙연 관련 또 올라갔네요. 우리 범양견이 지금 몇 프로죠, 여러분들? (156%) 예. 아유, 징글징글 수익 많이 나네요. 156%. 이러고 샀다 팔았다 하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죠. 156%. 자, 그리고 뭐 어디 뭐 있어요? 다 그냥 제자리에서 재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뭐예요? 5G,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좀 멀리 나가가지고 OLED, 스마트폰. 다 이쪽밖에 없습니다. 뭐 있어요? 없죠? 결국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은 바로 2차전지 반도체 5G가 핵심적인 주도주고 여기만 매매하면 됩니다. 더 매매할 거 없어요. 뭐 매매해가지고 뭐 수익 잠깐 나면 제가 얘기했죠. 주변주 매매하다가 결국엔 주도주를 놓친다. 그죠? 괜히 뭐 주도주들 뭐 재미없다고 하다가
다른 종목 매매다. 결국엔 주도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폴더블과 OLED로 매기동. 여기 또 나오죠. 직장인 초보분들 어르신들 혼자 하지 말아라. 그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예, 뭐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으니까 예,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들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뭐 5G 관련주들 토요일 날도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도 그랬죠. 단기적으로 5G 관련주가 갔다가 좀 눌려서 조금 수익률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대바닥권에서 주식을 잡았다. 분명히 우리는 주도주를 중시로 대바닥권 주식을 잡았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 받은 대바닥권에서 그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다 들어와요. 다. 한 번도 안 놓치기 위해서 다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5G가 갔다가 눌림이 나왔고, 반도체도 갔다가 눌림이 나왔고, 2차 전지는 갔다가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는 거라고.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죠? 이런 구간에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5G 2차전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뭐 바이오주 해역주 매매하고 뭐 건설주 매매하고 막 철건주 매매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반도체 5G 계속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TV에서도 다 5G 다 나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5G 얘기 안 하죠. 하도 징글징글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TBS 방송에서 핵심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응? 그죠? 우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중심에 있는 주도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불어나고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5G. 왜 5G 뜨고 주목하라? 왜 5G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 5G.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아이고. 종목들이 보시면 뭐 오이솔션도 신고가 나왔죠. 그건 이제 눌림 주고 있는 상태고, KMW 눌림이고, 자 HFR 바닥권까지 밀렸고, 이노아레스 많이 밀렸고, 반면에 지금 서진스텐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예. 앞에서 끌어가는 종목군들과 뒤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되고, 거듭 제가 얘기했잖아요. 5G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5G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화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국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5G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원년이 지금 올해 하반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미뤘지만 그러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재확산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경제 자체를 셧다운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제는 경제를 셧다운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시장은 계속 크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차전지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2차전지하고 전기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계속 열리고 있고 자동차 생산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LG화학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1위, 시장점을 1위를 차지한 거고요. 기업들의 이런 활동이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5G 관련주는 놓치면 안 된다.
징글징글하죠. 갈뚱말뚱하면서도 출렁출렁거리면서 신고가 나옵니다. 에? 방송에서 T방송에서 나오고 무방에서 얘기하고 방송에서 종목 추천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방에서 매매한 거 다 여러분들한테 회원님들한테 나간 거 문자 나간 거 다 보여주고 수익 난 거 다 보여주고 여러분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없는 분들만. 그렇다고 5G만 합니까? 아니죠.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 다 나갑니다. 심지어는 OLED까지 나가고요. 그죠? 배터리 시장 보세요. 10년 내 20배가 성장한다. 그동안도 성장을 했는데도 앞으로도 20배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뜬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에?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2차전지하고 전기차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이제는 과연 오늘 이 반등의 시그널이 추가적인 급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뭐 다시 뭐 숨고르기에 들어가느냐 뭐 그렇게 간 건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한 건 뭐예요?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죠. 가는데 지금 당장 가느냐 내지는 조금 더 쉬었다가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내일 당장 터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안 가더라도 모레 정도 갈 거고요. 모레 정도 안 가더라도 그 다음날 갈 거고 내일은 1% 가고 그 다음날도 1% 가고 그 다음날도 1% 가고 1%씩 갈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결국엔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가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갈지 일주일 후에 갈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잡아놓고 선침해하고 그리고 대시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를 만들어내고 포트폴리오 종목을 중심으로 적어도 투자 자금의 70에서 80% 종목들은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횡보주 정장세가 나오니까 70에서 80%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10% 20% 나갑니다. 종목이 아니라 계좌가. 아시죠? 여러분들 계좌로 20% 30% 수익 내는 거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선침해를 하고 길목을 잡고 분할 매집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올라가면 그냥 바로 터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방이 그래요. 우리 방이. 그죠? 오늘도 매집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매집이 더 강할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좋아서 그리고 미국의 경제표가 워낙에 좋아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보다는 좀 늘어날 거로 봐요. 그러나 그 증가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일 장중입니다. 장중에 지금 여러분들 5G 관련주라든가 주도주권 종목들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죠. 장중 조정이 나올 때가 거기가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오늘도 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가 그냥 갑니까? 아니죠. 아침에 갭으로 출발했다가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땡긴 겁니다. 코스닥은 이거 더해요. 갔다가 밀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벌써 올랐어요. 곧바로 치고 갈지
살짝 눌렸다가 같이 갈지는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등락을 보면서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구간은 주도 주권의 종목에 대해서 매집 전략이 필요하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식 비중을 70에서 80%까지 담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계좌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지기 시작하는 최적의 타이밍에 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시장은 또 예상대로 움직였고 이 구간에서 곧바로 갈지 말씀드렸죠? 곧바로 갈지 좀 더 쉬었다 갈지는 그거는 봐야 돼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간다.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은 뭐예요 그러면요? 시장의 중심은 뭡니까? 시장의 중심은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아우 징글징글해. 자 그만하고 싶네요. 그만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뭐예요? 2차전지 반도체 5G 됐습니까? 자 확인됐어요? 확인됐으면 3번 에? 5G 2차전지 반도체 확인됐으면 3번 아우 징글징글해. 지금 진짜 무방 이제 줄여야지 안 되겠어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하니까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이 그러니까 보세요. 한 대표가 보는 시황과 그 매매 전략을 보게 되면 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진득하게 들고 있지 못하고 가다가 조금만 빠져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던져버리고 그죠? 올라가면 또 그냥 막 쫓아가고 보세요. 제가 하는 전략은 지금 몇 달째 똑같아요. 종목하며 주도주며 몇 달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런 차이예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시장에 하루 이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설랑설레 왔다 갔다 흔들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 주도주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 말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시장 보세요. 여러분들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오르고 요만큼 코딱지만큼 빠진 거. 코딱지만큼 여러분들. 이 큰 시세도 놓치신 분들이 요거 빠졌다고 난리를 무서워가지고 막 공포스러워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응? 그죠? 광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응?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코스닥 저렇게 올라가고 코스피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강의하면서 가끔가다 소리도 빵빵 쳐가면서 그죠? 자 정리를 드리면 뭐 우리 회원님들이야 뭐 제가 걱정 안 하죠. 저 걱정 안 하죠. 뭐 우리 회원님들이야 걱정 안 합니다. 저 걱정 안 해. 우리 회원님들 잘해요. 우리 회원님들 선수입니다. 선수. 잘하세요. 걱정 안 해요. 제가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VIP 방송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방송합니까? VIP에서는 소리 한 번도 안 치잖아요. 그죠? 무방에서만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공부하세요. 무방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내공 키우시고 자꾸 겪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잔파동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이 장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오늘 이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반등이에요. 일단 5일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지수의 하락 장세가 일단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5일 이평선을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완전히 뚫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코스닥 종목들은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다 그랬죠.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빠집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큰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시장의 중심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간 바닥을 찍고 5일 이평선 위에 올랐었는데 내일 곧바로 치고 갈지 여부는 봐야 돼요. 근데 곧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에 나섰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 경신에 나서게 되면 내일도 장은 곧바로 갑니다. 근데 나스닥 소무지가 지금 0.7%나 올라가요.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 곧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그냥 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도 내일 장은 그냥 가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못 간다 손치더라도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장을 쥐락펴락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면서 시장의 완급을 조절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가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파면서 시장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눌러대는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하고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눌러대라도 결국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는 종목을 과감하게 털고 주도주로 옮겨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그동안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만 눌림 주고 2단 반등 나올 땐 탄력이 굉장히 빨라요. 탄력이 빠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었다가 반등 나올 때 제가 얘기했죠. 2차 상승은 상당히 가볍고 탄력에 붙는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주고 반등이 나올 땐 탄력이 상당히 많이 붙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봉상 코스피 지수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또 자, 1900에서 2200선 무려 13년 박스권 시세를 형성했던 코스피 지수가 13년 내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직전 고점 2600선 올해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600선을 목표치 제시한 만큼 이 목표가 2600선 돌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올해 안에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유동성 장세예요.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조정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코스피가 그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도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한다. 어디가 빠를까요? 어디가 수익이 클까요? 코스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 큰 겁니다. 벌써 오늘 코스닥 지수 올라오니까 월봉상 십자 봉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길어봐야 몇 주고요. 그리고 쉬어봐야 몇 주입니다. 길어봐야 몇 주고 결국엔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일도 장중에 장세가 가다가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주도주는 뭐라고 그랬고요? 2차전지, 반도체, 5G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견조한 거예요. 견조한 거고 그만큼 앞으로도 2차전지 시장이라든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성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5G는 한 대표 우리 방의 주력 종목입니다. 주력이에요. 5G는 놓치지 말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맨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등락이 많이 심하게 나오니까 힘드시죠? 아시다시피 5G 관련주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도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무방에서도 많이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5G 관련주는 결국엔 미래 성장 가치를 감안한다면 반등 가능성이 크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포기할 종목들은 아니다. 정말 실적 대비 저평가이고 낙폭이 컸던 반도체 장비가 많아요. 그런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 예, 아시겠죠?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시면 5번. 자, 5번 한번 쳐서 5번. 예.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내일도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뭐 기존 회원님들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자, 신규 회원님들 최근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할 겁니다. 공략을 할 거고, 주도주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도주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보다 지수보다 먼저 오른다 그랬죠. 그리고 지수보다 나중에 빠지는 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주도주들은요, 1차 상승의 기간 조정 보이고 2단 반등이 나오고 조정 보이고 3단 상승 정도까지 갑니다. 지금 1차 상승 후 조정 국면이 끝나고요, 2단 반등이 이제 임박한 위치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갈 길이 먼다는 얘기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 눌림목 조정 진짜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G와 2차전지와 반도체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이번 이 조정 장세를 이겨내라, 준비하시고 대비하셔라 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워낙에 제가 온라인 강연회 때 토요일날 온라인 강연회 때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네요. 대신에 토요일날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늘 그대로 시장에 확인된 것이고요. 시장의 흐름이 확인됐으면 어땠습니까? 한 대표의 예상이 맞는 거죠. 예상이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이 맞은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니까 잘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번 장은 정말 놓치지 말자라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